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순복의 Thinking ITV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언 영색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소 제목은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붙였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아직 유순복의 Thinking I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아래 빨간색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외모지상주의로 제목을 이제 정해놓고 한 20-30분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또 이 동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가불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이제 외모지상주의였는데 이제 그 내용상 일부를 다시 제목을 정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말짱얼짱으로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질 못했어요.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혹시 그 얼짱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는지요? 그 얼짱은요, 그 얼은 얼굴의 얼자고요, 짱은요 우두머리 장자 있죠. 그래서 얼장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재미나게 격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얼짱, 그러면 얼굴이 잘생긴 애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애를 얼짱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말짱은요,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를 말짱. 말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말 잘하는 애를 말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짱 얼짱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이것이 교언 영색, 교언 말을 잘하고 영색 얼굴이 잘생긴 것하고 이게 합하겠구나 싶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설명을 못 드렸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중국 당나라 때 그 과거 시험에서 관리를 채용했었던 그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친당서에 있는 선거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선거라는 것은요, 뽑을 선, 들 거지요. 선출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선출하는 지는 기록이에요. 선출했던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이에요. 신. 채모 풍위예요. 채모가 풍만해야 돼요. 커야 돼요. 위자도 클 위예요. 풍채가 건장해야 됩니다. 첫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이 말재주예요. 언사 변정이에요. 말이 언사가 변은 뭐예요? 아주 말을 잘하는 겁니다. 정, 올바르게 또박또박 말자는 거. 아나운서처럼 말을 또박또박하게 잘하는 것이에요. 면접시험 보러 가서 못나게 생기고 말도 쭈불쭈불하면 누가 뽑아주겠어요? 신이 첫 번째예요. 언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글씨예요. 해법 줌이에요. 해법이라는 것은 해서체입니다. 이 글씨가 인쇄체예요. 필기체처럼 날아가는 것이가 아니에요. 해서체, 즉 초서체가 아닙니다. 해서체는요, 법대로 또박또박 쓰는 거예요.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잘난 척 하면서 초서체를 마구 휘갈려서 써요. 단박에 날아갑니다. 그 시험지. 그 심사위원이 얼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지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게 이 주관식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해법대로 해서체를 써야 돼요. 행서도 안 됩니다. 이 심사위원이 그래서 당나라 때 특히 해서가 유행했죠. 그래서 당나라 때 왕이지의 해서체가 최고였습니다. 그대로 글씨 그대로 베껴서 그렇게 수없이 연습해서 아주 왕이지보다 더 왕이지 같이 쓴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글씨는 해법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미예요. 주는 뭐예요? 아주 굳세 씩씩할 주예요. 미, 아름다운 미예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아주 씩씩한 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필치에 힘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죠.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런 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요, 그 부드럽고 섬세한 것도요, 힘이 들어가야 그게 정말 그 부드러운 맛, 그 섬세한 맛이 발휘가 되죠. 그 힘이 없는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든지 글씨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힘입니다. 그래서 줌이에요. 줌이.
힘센 미, 그 사람의 그 의지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성향,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글씨로 표현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판입니다. 예, 판단할 판이죠. 예. 이 글씨도 잘 쓰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예, 말도 잘하는데 이 판단력이 2% 부족해. 이런 뭐에다 쓰겠습니까? 예. 물리우장. 글의 이치가 아주 뛰어날 우지요. 장자도 장장자니까 아주 잘할 장이에요. 장점할 때 장자 쓰지 않습니까? 예, 물리가 아주 뛰어나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판단력, 글의 이치가 아주 뛰어난 거죠. 예, 물리우장. 요 네 가지를 갖추어야 그 관리로서 뽑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미덕을 선비의 미덕이라고까지 자격이에요. 자격. 이런 식으로 이 신이 첫 번째, 언이 두 번째예요. 그 당나라 때 이런 신원서판의 제도는 그 송나라 때 가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이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신이 첫 번째입니다. 이만큼 그 외모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은요, 그렇게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겠구나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초상화 같은 걸 보면요, 거의 그 사실에 입각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초상화를 그려놓고 요즘 말로 그 뽀샵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진을 찍고도 그것을 더 이쁘게 보이려고 뽀샵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초상화도 그리고 나서 뽀샵을 이렇게 해주면은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안과 밖은 같은 거예요. 내 바깥의 모습이 비록 못생겼지만 이 내 안의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내 안의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의 그대로의 모습인 이 외모를 뽀샵을 한다는 것은요, 모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모두 외모에 집중하는 걸까요? 의견이 많죠. 예, 졸부의 형태다. 예, 옛날에 진짜 보리죽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예, 혹은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다든가 멘탈, 정신이 약하다. 예, 후진적 현상이다.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나 인격, 지식 등에서 오는 결핍. 돈은 많은데 인격도 품격도 낮고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돈에 비해서 열등한 것. 그것을 이제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겉을 꾸민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그 외모 지상주의, 소위 루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요, 외모가 그 개인 간의 그 우열, 말하자면 얼굴이 잘생겼으면 우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고 못생겼으면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 외모가. 그래서 외모에 지나치게 가치를 주는 사고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연애나 결혼 등과 같은 그 사생활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같은 그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데 온 신경을 다 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못생겼다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그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 좀 심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왜곡된 그 미의 기준에다가 그 자신을 맞추려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심하게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을 아예 망가뜨린다든가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성형수술을 했다 해서 그 자기가 만족한 그 얼굴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른 또 상처, 또 좌절, 뭐 이러면서 그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실 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이 외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미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전으로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겉모양은 절대 속과 다르지 않죠. 그릇에 따라 내용물이 채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예, 아무리 겉모양을 꾸민다 해도 어딘지 모르게 드러나는 내면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겉과 속이 절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그 문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논어 옹야편에 보시면요, 문질빈빈 연우 군자라는 기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은요, 모양문이에요. 원래 이 그를문이라는 것이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질하면은요, 질은 바탕이고 문은 그 바깥 외면의 문이에요. 문이문. 겉의 모양과 속의 질이 빈빈은 이제 아름답게 빛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질이 같이 빈빈해야 된다. 예, 문만 이쁘다든가, 예, 질만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죠. 문과 질이 균형감이 있게 서로 빛내줘야 그런 연후해야 군자이다예요. 그러니까 문과 질이 모두 아름답게 빛나야 돼요. 이 내면의 미만 강조하게 되면, 질만 강조하게 되면 촌스러운 상태가 되고요. 외형, 이 포장, 무늬만 강조하게 되면 천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과 질이 균형감 있게, 예, 아름답게 빛난 연후해야 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면을 꾸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면만 꾸미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 이 지금 세태가 내면이 무시되고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는 문화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노장 2장에 보시면 계지 미지위미 사악이,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예, 계는 모두 계자예요. 지는 알지자죠. 모두들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뭐를 알아요? 미지위미. 미를 미라고. 미이다예요. 위는 뭐뭐이다. 미가 미이다 해도 되고, 미를, 예, 위미, 미인 것이라고 알아요. 모두들, 미가 미야.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저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것이 참 아름다워. 예, 그렇게 그것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사예요. 지시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미를 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이것은 추악하다는 거예요. 예. 나쁘다는 의미보다도 미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일 뿐이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라는 것은 단지, 예, 추일 뿐이다. 요 이자는요, 뭐뭐일 뿐이다 라고 하는 문장 끝에 붙었으니까 어미사가 되겠죠. 예. 모두들 미를 미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추일 뿐이야. 니들이 알고 있는 미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미가 아니야. 추야. 이러는 거예요.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을 알아. 뭘 알고 있어요? 선지위선. 선을 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것, 지시되면서 그것은 불선일 뿐이야. 니들이 알고 있는 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 그것은 아니야. 미도 아니야. 선도 아니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이게 이제 말하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키 큰 사람이 180인 사람이 있어요. 키가 크지요. 와, 저 사람 키 크네. 키 크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190이 딱 나타났어요. 키가 190이에요. 그 180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돼요? 키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190인 사람은 또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가 돼요? 키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미,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 이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선, 그게 선인 줄 알아? 그거보다 더한 선이 있어. 이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선, 미, 이런 것에 빠져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중국의 아름다운 미인으로 알고 있는 서시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모두 그 서시를 보고 다 아름답다고 해서 힐끗힐끗 보고 흠모하지만 그 물고기가 서시를 보면 도망가죠. 숨지요. 자기 잡아먹을까봐. 숲속에 들어가면 새들이 다 높이 날아서 도망가요. 사슴도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비, 옳고 그름, 선악, 좋고 나쁨, 미추, 이쁘고 추함,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그 기준이 대상과 관점에 따라서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미다, 무엇이 선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게 정말 이뻐, 이게 정말 좋아,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그 미에나 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관념이라든가 그렇게 옳다고 믿고 있는 그 확신, 그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뭐가 더 아름답고 뭐가 더 좋은 것인가? 그죠? 그렇다면 뭐가 어쨌든 그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장자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참 이 고전의 글이요, 참 끝도 없는데요. 이 보다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그 분들은요, 그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가다 보면은요, 용어만 다르고 그야말로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도요, 기독교, 불교 뭐 다 종교 가지각색이라고 하지만요, 말만 틀려요. 단어만 틀릴 뿐이지 그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거를 이 아래 우리 이 인간들이 자기네 이권,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로 그때그때 따라 바꿔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 성인들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장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보셔야겠습니다. 천지 유대미 이 불언 그랬어요. 천지, 이 세상 천지에는 큰 미가 있다. 큰 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예요. 여기는 역접입니다. 불언, 말하지 않는다. 천지는 말을 안 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떠들어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천지자연이 아름다운 것인가? 자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름답다고 안 하면 잘못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은 기계미가 더 이쁜데, 인간 성형을 해도요, 기계처럼, 아바타처럼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인간미라든가 자연미가 보이지 않게,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미, 자연미, 정겨운 미, 이런 것을 싹 뺀, 아주 기름기를 싹 뺀 기계, 아주 건조한 얼굴을 그 성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탤런트들 보면은요, 얼굴들이 다 기계스럽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미의 기준이. 이 인간이 그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면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천지에는 대미가 있다. 이 대미는 무엇인가? 어쨌든 미 중에서도 제일 큰 미라고 하니까 성인의 말씀 아닙니까? 다 진짜 뭐 사실 공자님도 당신은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장자가 성인일 리는 없지만요. 다 우리보다 다 높은 분들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천지에는 대미가 있다 하니 도대체 뭔가, 그리고 천지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나불거리지 않잖아요. 예. 그 만물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아름다운가? 그죠? 예. 이 형상이 아무리 추하고 왜곡되었다 해도, 예,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든 그 자체로 빛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면 그것은 그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생긴 것이, 이걸 자연을 이제 인간으로 옮겨서 보면요, 생긴 게 못생겼다면 내면을 닦을 일이지 억지로 겉을 뜯어 고칠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그 강남에 한 학생의 그 영어를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 강남에서 미용 그 얼굴 마사지 하는 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선생님 오셨다고 뭐라도 이제 해주시고 싶어서 저를 마사지를 이제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얼굴 피부가 참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사지를 하니까 야, 이래서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로 오더라고요. 이 몸이 좋지 않으니까 이 피부가 반짝은 해요. 마사지를 하니까 반짝은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피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일단 몸이 건강해야 이 피부하고 이게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제 땜빵하듯이 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몸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외면만 신경을 쓰다 보면 말하자면 3일에 한 번씩 얼굴에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헛된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시대마다 요구하는 미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기계의 아름다움이 인격적인 그런 인간의 격을 드러내는 미보다 그 기계의 그 차가움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 시대의 요구라 하더라도, 그죠? 그 인간님을 포기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인간 내면의 멋보다는 외모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몸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예. 사람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를 무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에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미의식이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모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 있습니다. 그 젊은 애들을 한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저는 막 뚜껑이 막 몇 번씩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 어르신들은 진짜 참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뵙기에 요즘 애들은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막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어르신들 쪽으로 돌려서 여태 이제 계속 어르신들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돈은 못 벌고, 그래도 정말 이 마음은 편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어르신들이 저를 속삭이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1시간도 안 돼서 들어가자마자부터 저를 속을 새기더라고요. 여담입니다. 어쨌든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든 좀 이 강의를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하라고까지는 안 해도 이런 정서, 이런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고전의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좀 이 내면과 외면에 좀 균형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정말 이바지하고 싶거든요. 저도 좀 세상에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봐도 아이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성형수술 같은 거를 좋지 않다. 내면의 미를 길러라.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애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게 저의 아주 깊은 고민입니다. 이게 정말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는 그날까지 이 저의 고민이 이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어떻게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면서 인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요, 여기서 지금 장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모든 생명체에는 그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그 개성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자연 그 자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내면의 본질에서 찾아야 된다. 예. 이 기계가 자꾸 이게 이 습격의 들어오니까요. 이 인간적인 세상에서 이거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게 참 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교언영색. 잘생긴 것이, 그죠? 말 잘하는 것이 험하게 생긴, 예, 악색보다는, 어지러워 보이잖아요. 예. 교언영색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그 본질까지 어지르면 참 좋지요. 그죠? 근데 공자님은, 그건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겉만 보고 평가하는 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예.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하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교언 말도 잘하고, 예,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어진 마음을 좀 담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슬비에 젖듯이 그냥 이렇게 젖어야 돼요. 이걸 이론으로, 예, 이건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예. 예, 가슴으로 공부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천지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미, 대미, 예, 이 대미를 우리가, 예, 우리 안에서 이런 자연미를 내 안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가 아니라, 예,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미를 스스로 인정하고, 예, 그것에 당당함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왈 교언영색 선의인. 예, 공자왈 교언영색 말 잘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중에 드물구나. 인한 사람은. 예, 너무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한테 빠지지 말라는 공자님의 말씀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예,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